중국 여권이면 충분해요. 이제 곧 전 세계가 중국을 환영할 거예요. SNS 팔로워 200만. 공산당 외교부 무남 동렬인 샤오메이. 중국 어디서는 VIP 대우만 받던 그녀, 세계가 자신에게 길을 열어줄 줄만 알았죠. 그러나 런던 히드로 공항. 단 50초 만에 한국 여권이 먼저 환영받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은 웃으며 통과하지? 그 순간부터 국격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받은 차별. 그리고 한국은 신뢰가 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팔로워 200만 공산당 관료의 딸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신뢰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그 기록을 확인하시죠. 저는 그날 유럽 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200만 명을 자랑하는 중국 외교부. 고위 간부의 딸린 샤오메이가 공항 라운지에서 생방송을 켜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드디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샤오메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출장에서 중국인의 품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민족인지 증명할 기회거든요. 댓글창에는 중국 시청자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트와 박수 이모티콘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샤오메이의 다음 발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중국이 진짜 G2입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작은 나라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왔다고요. 시청자들이 더욱 열광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인 유튜버 유미 사토가 샤오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드디어 실제로 만나네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과대평가된 나라 같아요. 맞아요. 샤오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과장해서 포장한 거죠.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반한국 정서라는 공통점으로 금세 의기투합하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출국 수속을 밟으러 가는 과정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VIP 라인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는데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우선 처리해주고 있었어요. 반면 샤오메이는 일반 라인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항 보안관의 말이었어요. 동료 직원에게 요즘 한국 여권 위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자주 시도하더라고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샤오메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샤오메이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자랑하러 나온 여행이 시작부터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미 사토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여권이 위조 대상이 될 정도로 가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럽 입국 심사에서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입국 심사대에서 보안 조사라는 명목으로 별실에 끌려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30분 넘게 대기하면서 여권을 여러 번 확인받아야 했죠.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별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샤오메이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중국 여권에 대한 추가 심사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중국은 강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조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 공무원인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VIP 입국 처리가 됐고 현지 직원이 직접 마중 나와서 환영 인사를 건넸거든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팬데믹을 잘 막을 수 있었죠. 방역 모델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국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호감을 샀는지 공항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짐 운반부터 교통편 안내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미 사토는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봉주르, 제 파스포트 플리즈 어설픈 발음으로 말해봤지만 심사관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불완전한 체류 기록 때문에 입국이 지연됐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투덜거리며 기다려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이 박민수에게 한 설명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입국 절차상 신뢰국가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최상위 등급으로 포함돼 있어요.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제외 상태거든요.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샤오메이와 유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뢰국가 리스트 샤오메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과거 위상이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 역사로만 국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방역과 국제 협력, 문화 콘텐츠로 쌓아온 이미지가 이런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국격은 자랑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호텔 체크인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샤오메이는 5성급 호텔 프론트에서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용카드 인증이 안 되면 현금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중국 카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뜻이었죠. 보증금이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거죠? 샤오메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식 예약을 했고 카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요. 하지만 직원은 호텔 정책입니다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샤오메이는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개인 신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죠.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프론트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박민수님이시죠? 저희 호텔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위 고객으로 자동 분류돼서 스위트룸에 배정받았거든요. 특별히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오징어 게임 대팬이라서요. 한국 손님들께는 항상 최고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생충도 정말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분한 대우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호감을 샀는지 직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룸서비스 메뉴 설명부터 근처 관광지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미 사토는 일반 룸 배정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정말 좋았는데 왜 요즘은 이런 거지? 중얼거리며 체크인을 마쳤어요. 과거 일본의 경제대국 이미지가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들린 다른 투숙객들의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고급 호텔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드급으로 올라갔어.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매너도 좋다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K드라마, K팝 덕분에 한국인이 외교적 혜택까지 받고 있다니까. 샤오메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웨이보 라이브를 잠시 껐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중국의 위상을 자랑하러 온 여행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과거 영광이 현재에도 통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직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국격이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했어요. 거리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샤오메이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석이라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바로 5분 후에 백인 남성과 한국 여성 커플이 도착했는데 곧바로 입장시켜 주더군요. 어떻게 저들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샤오메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대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샤오메이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레스토랑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였어요. 요즘 한국 손님들 정말 많이 와. 매너도 좋고 팁도 넉넉하게 주더라 한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좀 시끄럽고 까다로워서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샤오메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유미사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오늘은 예약 고객만 받습니다라며 거절당했거든요. 예약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유미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직원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일본인이라고 하면 VIP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일본이 경제대국이었던 시절의 영광이 아직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근처 카페에서 들린 유럽 여성들의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훨씬 신뢰되잖아. 매너도 좋고 문화 수준도 높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 빠졌거든. 정말 세련된 것 같아. 더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 유럽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봐,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또 일어났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가 걸렸다는 뉴스야. 유럽 내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신뢰와 의심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샤오메이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까지 해외여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유미도 덩달아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위상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현실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국격이란 자랑이 아니라 실제 신뢰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샤오메이는 충격을 받아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믿기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여권 파워를 검색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90개국이나 됐습니다. 중국 여권은 80개국 정도였거든요. 이게 말이 돼? 샤오메이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비자 프리 인덱스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모두 비슷한 결과였어요. 한국이 세계 2-3위권에 랭크돼 있고 중국은 70위 밖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국제 신뢰도, 투명성 지수, 부패, 인식 지수 등을 찾아봤는데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이니까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유미사토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호텔방에서 OECD 각종 지수를 검색해봤는데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상위권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수, 혁신지수, 디지털 경쟁력까지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였어? 유미가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UN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고 코로나 방역 평가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뭘 보고 살았던 거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충격을 공유했어요. 샤오메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미, 너도 한국 관련 자료 찾아봤어? 정말 충격적이야. 유미가 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그냥 외형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평판 순위였어요. 전통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거든요.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1위, 세계 11위에 랭크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27위, 일본은 8위였어요. 아시아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네. 샤오메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규모나 인구 기준이 아니라 실력과 신뢰 기준으로 재편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부상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 영향력 지수였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수치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문화 수출 강국 3위에 랭크돼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웨이보에 올릴 콘텐츠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워졌거든요. 유미도 일본의 과거 영광에만 기대던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국제회의장에서 진짜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박민수가 한국 대표로 발표에 나섰는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3T 전략, 즉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어요. 특히 K-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한국이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실제 운영 영상과 함께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니까 참석자들이 감탄하더라고요. 검사 시간은 10분, 결과는 6시간 내 통보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명도 놀라웠어요. 익명화된 통신 데이터와 카드 사용 정보로 동선을 추적했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기술력과 윤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법이었거든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냈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박민수는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박민수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정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겸손하게 성과를 설명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유미 사토의 발표는 아쉬웠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위기 대응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과거 경험담 위주의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했어요. 일본은 오랜 경험과 전통이 있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질문도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 정도였거든요. 유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샤오메이의 발표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규모만 자랑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참석자들이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혁신 사례는 있나요? 라는 질문에 샤오메이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현재 역량보다는 과거 영광에만 기대는 모습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로비에서 들린 평가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발표는 실력과 데이터, 윤리까지 완벽했어. 정말 인상적이었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랑만 하고 구체적인 증명은 못했어. 저는 그 순간 진짜 국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국격이었어요.